자, 그러면 제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는 곽상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는 우리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브랜드 단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소속이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에 제가 아마 초대돼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자료는 우리 지금 현재 순천시를 포함해 가지고 전라남도의 전체 조례들이 각각 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좋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우리 지역은 저런 조례의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례를 전부 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이 순천시의 원스톱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순천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관이 소상공인 이제 순천시 안에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그런 어떤 담당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연합회가 생각하는 시청의 소상공인 담당 관리자들하고의 관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한 1년간 일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뭔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많은데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워낙 앞에 우리 교육감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제 강의할 설명 내용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저쪽에서 했으면 제가 이 퀴즈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우리 지역 연합회가 총 몇 개 시에 몇 개 분이 있는지 금방 딱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조사를 할 때 좀 알았던 내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전체 22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도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죠. 저는 4개 시인 줄 알았어요. 4개 시. 근데 5개 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 구성이 5개 시와 13개의 군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고흥군, 곡성군, 담양군, 진도군. 이것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연합회 외에 이런 것들도 하루빨리 가능하면 연합회가 구성돼서 우리 전체 전라남도의 연합회가 명실상부한 22개 시군 연합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논하고자 하는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국가의 하나의 법인 헌법 다음에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의 어떤 내용에 따라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조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밑에는 명령과 규칙이라고 있는데 법률은 헌법에서 일일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제정해 주는데 이건 헌법 제37조 2항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법률에 관한 그런
재정 부분들을 헌법 제 117조에서 논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아까쯤에 몇 개 시군이라고 했습니까? 몇 개 시군이라고 했습니까? 5개 시에 몇 개 군? 17개 군이죠. 이 군에 대한 사항을 살펴봤더니 주요 항목들이 조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예, 잘 보이신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는 5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을 딱 뽑아서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에 대한 항목은 그냥 목포시만 특이하게 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조금 핵심 이야기만 키워드만 가지고 설명을 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3개 그 군 다니는 연합회 조례가 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조례안들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도 또 그리고 다양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를 편성해 놨더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볼 부분이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보조금 지급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 관련 부분은 대부분은 지금 현재 시나 군에서 우리 연합회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때는 지금 순천시를 예를 들어서 봐보면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그냥 지원합니다. 이 행사 운영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연합회에서 행사를 할 때만 소요할 수 있게끔 정해가지고 집행 항목을 딱 정해버리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우리가 행사만 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교육도 하고 무슨 또 다른 여타의 어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행사 전용 어떤 지원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냐? 자,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달라.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조례 내용이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가지고 참고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나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군의 입장에 따라서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허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 지역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순천시는 이미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수시에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이거는 우리 지금 순천도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안에 지금 들어가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빨리 가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 순천시가 됐든 어떤 지자체가 됐든 소상공인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의사를 서로 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 다시 말하면 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례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해당된 각 지자체의 시군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 뭐 이런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마련해 놓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논의를 할 때 대부분은 그냥 전통시장 그리고 일반 상가 상점가 상인의 대표들 이런 분들만 모시고 정작 들어가야 될 우리 연합회 대표라든가 임원들은 중요한 결정, 의사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빠졌다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어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장은 부시장, 시면은 부시장 아니면 군 단위의 경우에는 부군수가 장이 돼서 심의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단위에서 시 단위는 거의 이 소상공인을 행사들이 있던데 군 단위의 어떤 에서는 이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하는 이게 없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거의 지금 잡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도 군 단위로 연합회가 주관을 하는 소상공인 날 행사를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제 지금 현재 개인적인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상공인 날 행사가 지금은 구례군하고 한평군만 지금 현재 조례 안에 들어가 있던데 다른 지역도 이런 부분들을 넣어서 실질적인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군 단위의 소상공인들도 서로 합칠 수 있고 서로 어떤 소상공인의 연합회에 어떤 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의 하나의 표본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를 했는데 물론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고 그걸 기화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소상공인 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힘과 어떤 파워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소상공인 날을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소상공인 날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 날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상공인 날 11월 5일을 이제 소상공인 날로 정하고 그 소상공인 날 이전 저희는 이제 이전 이후로도 나누는데 이전 일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의 날에서 주로 뭘 하느냐? 여기 보시면 소상공인들 사업장을 심사하고 시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수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표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어떤 표창 일련 여러 사업들을 이런 소상공인 형태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노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도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단위에서 주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보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에서도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도 있었습니다. 이 2차 보전은 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어떤 일정한 이자, 그 일정한 이자는 연 3%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나 군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는 거의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순천시는 155억을 펀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 신용보증료 수수료, 신용보증 수수료라든가 창업, 경영 개선, 투자 유치 자금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다 명기를 해두면 명기를 해두고 안 해두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사업 계획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조금 부분 이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부분인데 이 보조금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그냥 우리가 행사 지원비로만 받았을 때하고 보조금으로 받았을 때는 이게 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올해 저희가 2021년 사업계획서에 올렸는데 이걸 통과할지 안 할지는 지금 아직은 미지수지만 긍정적인 어떤 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설치 이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쯤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 3번 항에 보시면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 대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시가 됐든 군이 됐든 간에 해당된 시군에서 여러분들의 연합회 대표나 대표가 못 갈 경우는 임원들이 반드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예의주시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에 딱 사무장으로 왔을 때 많은 시장 상인 대표님들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을 관련한 단체장들이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사무장으로 온 것은 축하하는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뭘 할지는 나 참 모르겠네.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찾았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타 무슨 소상공인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 정책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정해진 어떤 상태에서만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당신들 우리한테 필요한 것 와서 받아가라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서류를 어떻게 하고 자료는 어떻게 해서 뭘 서류를 준비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셔요. 공고를 올렸으니까 내용 보시고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가서 앉아서 자리 딱 잡으면 사업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어떤 정책 자금을 비롯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 자금 이런 부분들을 직접 소상공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전산 이런 부분들이 약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오시면은 신청하는 데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는 상가의 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호응을 살펴봤더니 주요 항목들이 조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입니까? 예, 잘 보이신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는 5개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을 딱 뽑아서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에 대한 항목은 그냥 목포시만 특이하게 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조금 핵심 이야기만 키워드만 가지고 설명을 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3개 군 다니는 연합회 조례가 군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조례안들도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도 또 그리고 다양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를 편성해 놨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볼 부분이 제가 분석을 해볼 때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보조금 지급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 관련 부분은 대부분은 지금 현재 시나 군에서 우리 연합회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때는 지금 순천시를 예를 들어서 봐보면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그냥 지원합니다. 이 행사 운영비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연합회에서 행사를 할 때만 소요할 수 있게끔 정해가지고 집행 항목을 딱 정해버리는 그런 형태죠. 그런데 우리가 행사만 합니까?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교육도 하고 무슨 또 다른 여타의 어떤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행사 전용 어떤 지원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나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군의 입장에 따라서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 줄 수 있는 곳도 있고 허용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 지역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순천시는 이미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수시에도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이거는 우리 지금 순천도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안에 지금 들어가시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빨리 가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 순천시가 됐든 어떤 지자체가 됐든 소상공인에 관련된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의사를 서로 논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례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해당된 각 지자체의 시군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연합회 뭐 이런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공무는 반드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체 공문 번호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그냥 적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 모형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 협조 공문을 보내는 공문 양식에 맞춰가지고 반드시 보내되 이 문서가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이 공문으로서 또 받아들이는 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쭉 했는데 화면을 좀 뭐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사업 계획서 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사업 계획서 안에 보시면은 운영 개요라든가 사업 개요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정형적인 게 아니고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들도 시민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직접 만들어서 내년도의 사업 계획을 우리 내년에 뭐뭐뭐뭐 할 건데 좀 지원 좀 해주쇼가 아니고 우리가 뭐뭐뭐를 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문서로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임원들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어떤 안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사업계획서 안에서 공문 형식으로 시나 군, 지자체에다가 전달하는 방식을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그런 어떤 업무의 연장생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시간상.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되는데 책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에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했으면 그 일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이 될 건데 그 예산들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고요. 거기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도 있을 거고 보조금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아주 소액이지만 넣으시는 게 설득력이 있거나 어떤 우리가 계획서로서의 어떤 실행 요건에 굉장히 유익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어떤 우리가 1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실행하면서 이룰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어떤 거라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고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시의 담당 관계기관의 담당자가 일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 하려고 안 하겠죠. 왜? 이 복잡한 걸 내가 왜 내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해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이제 우리 연합회 임원진들이 이런 양식도 있고 이제 형태도 다 저희들 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우리 지금 원스톱센터에 이런 기본적인 어떤 틀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1년치 사업들을 미리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수립을 해서 이제 해년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 기간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7월달부터 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9월달 정도에 시에다가 지금 넘겼습니다. 사업 예산이 내년도 사업 예산이 9월, 10월이면 이미 진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추경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좀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연합회로 나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소상공인 연합회도 굉장한 힘과 또 어떤 여러 가지의 관해에서의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사업계획서 끝편에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보조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을 진행을 청렴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이행 각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시나 군에서 여러분에게 일정한 어떤 금액을 직접 활용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라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업비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정말로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버릴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부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은 지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그런 어떤 이런 체계가 갖춰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공문 형식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옆에 여기 하나 해놨는데 저희가 사실은 진작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재생하는 그런 사업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룡터미널 쪽에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직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개소식도 좀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미뤄진 관계로 제가 하도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네이버에다가 임시 네이버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네이버에서 치시게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임시 네이버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들 홍보를 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간 행사로 소상공인 주간 행사에서 성대하게 저희가 오프라인 이런 판매 행사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대형으로. 근데 코로나19로 해서 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예, 오프라인 행사, 축제 행사는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련한 게 온라인 순천 소위 마켓이라고 하는 쇼핑몰 플랫폼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만의 소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 쇼핑몰을 일단 구축하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연합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구축을 하실 건데 나중에는 전라남도 소상공인 연합회 쇼핑몰이 기본 타워가 돼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쇼핑몰을 서로 연계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순천사랑 감사세일 온라인 축제를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200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쿠폰도 경품도 팍팍 그 2주간에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잠시 후에 실질적으로 분인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네. 여수시입니다. 네. 저희도 여수시 조례가 방금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최근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지금 회의를 통해 봤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그 노스톱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또 개정을 하게 되면 지원센터를 지금 빼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조례가 보조금 지급 관련한 항목도 있고 보조금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네네네. 두 개 다 해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조례 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관련한 자료를 넣기가 어렵다 이 이야기이신가요? 장이 없는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원스톱을 선택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어느 게 먼저 필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들어져 있잖아. 어떤 게 더 먼저 중요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하나를 먼저 해서 획득을 하신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보조금 항목 부분들을 조례에 추가를 시켜서 개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는 시의 지역 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되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조금은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 연합회에 운영하는 사업의 운영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하고는 별개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순천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1년간 운영할 사업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달라 하는 사업 계획서를 올리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제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는 1년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순천시에서 아예 예산 편성 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내용하고는 약간 상여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일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요. 보조금 내용 소개가 매니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제일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협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네요. 국고 보조금 내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매니저 비용이나 이런 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넣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내가 매니저가 필요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우리의 매니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 그런다면 그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오래 걸렸다고 우리 서장훈, 순천시 서장훈 회장님이 막 빨리 끝내라고 난리시네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